우리 방에서 단기 매매할 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원들이 힘들어할 때는 왜 그러냐면 팔았는데 자꾸 더 올라가니까 그게 너무 얼마나 아쉬우시겠어요. 그죠? 팔았는데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2개 이상 나오면요 힘들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개인들은 단기 매매할 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팔까 말까 하는 순간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으로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팔까 말까 하는 순간에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매수가를 와버리는 거죠.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했더니 더 떨어져 버려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얘기가 듣기에는 쉬우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걸 기초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고급 강의라고 해야 될지는 저도 좀 애매한데,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단기 매매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았는데 또 가고 또 가는 거 있죠. 네. 이건 왜 그러냐면 매수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왜 잘했느냐, 매수한 사람이 잘한 거예요. 네. 왜 매수를 거기서 잘하셨냐면 상승 초기에 사서 그래요. 네. 등산으로 따지면 설악산을 등산하죠. 네. 설악산 저기 주차장 있죠. 설악산 뭐 올라가는 등산로는 되게 많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 밑에 이제 주차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는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팔았는데 바로 안 떨어지고 뭐 조금 꿈틀꿈틀 대다가 또 가고 꿈틀꿈틀 대다 또 가고 계속 그럴 겁니다. 이 이유는 간단해요. 매수를 굉장히 잘하셔서 그래요. 상승을 시작할 종목, 이제 본격적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팔았더니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시세 분출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팔았는데 자꾸 올라가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쵸? 네.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걸 가지고 팔았더니 자꾸 더 올라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그런 종목을 자꾸 이렇게 공략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즐거워요. 하다 보면 또 실력이 늘어서 처음에는 여기서 파는데 나중에 여기서 팔고 그래요. 실력은 자꾸 하다가 느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막 확 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식이 쉬우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팔까 말까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올라가다가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니까 한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챙길까 말까 했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뭐 이거 뭐 파느니 그냥 들고 있지 뭐 또 올라가겠지 그랬는데 그냥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 있죠.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세 분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거는 뭐예요?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팔았더니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속상하게 시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왜 자꾸 떨어질까요? 여기서 시세 분출을 했는데 본인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래서 끌려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세 분출이 아니더라도 10%짜리 단기 파동은 뭐냐면 시세 분출이 아니었더라도 그냥 세력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들었다 놓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손실은 안 나거든요. 그냥 들었다가 제자리까지 놓는 경우는 시세 분출이 아니라 세력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한다. 이거는 시세 분출했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A와 B라고 해볼게요. A와 B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초보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느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랑 뉴스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단기 매매에 적용시켜도 되고 수익 중기 뭐 아니면 장기 투자할 때도 적용시켜도 됩니다. 시세 분출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대량 거래량이잖아요. 세력이 그냥 들었다 놓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세력이 매집할 때도 들었다 놓잖아요. 그때 거래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터지긴 터지지만 극단적인 거래량이 나온다 그랬죠. 그날 하루는 터지는데 그 다음날 다다음날 보면 거래량이 뭐 10분의 1, 20분의 1, 뭐 심하게 5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0중 8구 매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분출했냐 안 했냐 이거에 따라서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세 분출했냐 안 했냐를 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돈 안 들이고 전문가한테 안 물어봐도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그거는 거래량입니다. 뉴스죠. 뉴스가 나왔냐 안 나왔냐. 뉴스가 나왔는데 급등했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약으로 따지면 약발이라고 하죠. 약발이 안 받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호재도 계속 나오면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 약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악재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굉장히 힘든데 나중에 막 하다 보면 내성, 즉 면역력이 생기죠. 더 이상 나중에 안 빠지잖아요. 똑같아요. 아무튼 거래량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커스가 어디냐면 단기 매매할 때, 오전에 얘기했던 거고 참고해서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단기 매매할 때 거래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주 쉽게 그냥 표현해 보면, 단타 치실 때 있잖아요. 거래가 평상시보다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타 칠 때 거래량이 많으면 매도하세요. 거래량이 많아졌으면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셔야 돼요. 매도 타이밍이고, 거래량이 없다, 현저히 줄었다, 그러면 매수하는 타이밍입니다. 매수 또는 홀딩이죠. 예전에 그런 거 얘기해 드렸잖아요. 양봉을 보면은 뭐라고요? 지지를 생각하고, 지지. 그 다음에 운봉을 보면 저항을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주가가 양봉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떨어질 때 이게 다 지지선이 된다니까요. 근데 주가는 이제 운봉이니까 이제 급락했다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게 다 저항이란 말이에요. 여기선 지지, 여기선 저항. 그렇죠? 그래서 양봉을 보면 지지를 생각하고 운봉을 보면 저항을 생각하면 된다. 그럼 단타 칠 때 똑같은 논리죠. 똑같은 논리라기보다 똑같은 비유죠. 거래가 많을 때는 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래가 적을 때는 사시거나 홀딩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은 거꾸로예요. 다른 거래가 막 터지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욕심이 나죠. 그래서 잠깐만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저도 제가 추천한 모든 종목이 상한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날 다 상한가 갔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욕심이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냥 웃으시라고 이제 드린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거래량이 갑자기 1000만 주, 2000만 주, 그죠? 네. 3000만 주 이렇게 막 늘어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그 자리는 매도하는 자리예요. 물량을 줄이든지 다 팔든지 그래야 되는 자리지 살 자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한다니까요. 막 돈이 들어오면 그들이 거래량이 보면 돈 들어왔다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고를 외쳐요.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이 수익을 못 챙겨요. 아니 이거 보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거 보고서 안 나와요. 팔아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건 다시 얘기 드릴게요. 거래량이 많아지면 파는 게 상책이에요. 거래량이 없으면 사거나 홀딩. 자, 그러면 오전에 얘기했었던 화인베스트를 다시 볼게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가시만 늘어났잖아요. 가시. 제가 아침에 오전 10시, 이거 10시 이전에 얘기했나요? 10시 이후에 얘기했나요? 아무튼 오전에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대량 거래 터질 거다 오늘. 안 봐도 비디오였잖아요, 그죠? 네. 터질 거다. 재료 뉴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쵸? 네. 왜 급등했는지도 아는데 거래가 아침보다 막 터져요. 아마 제가 그때 얘기할 때 거래량이 이제 1000만 주 좀 넘었을 때 아니었나요? 아침에? 네. 이거 오늘 무조건 터진다. 지금도 많다. 비교 설명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 좀 팔면 된다 그랬잖아요.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상한가 유지할 가능성이 낮고, 그죠? 네. 이게 이제 임종석 씨의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조국 그 법무부 전 장관, 조국 전 장관한테 안 좋은 이제 뉴스가 나오고 일이 좀 안 좋게 가니까 이 사람이 좀 수혜를 입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급등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다. 그렇게 봤죠, 그죠? 근데 그런 뉴스가 어떻게 매일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단기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먼저 차트 보기 전에 이런 생각을 딱 해놓고 차트를 보는 거죠. 같이 보니까 막 급등을 해요. 거래량을 보니까 어때요? 제가 거래량 딱 보고서 단기면 파는 게 맞다. 수익 중기면은 가져가도 상관없겠지만 내가 단기 수익을 원한다면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특히 여기서 물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3,200원. 근데 오늘은 이제 3,000원 조금 돌파했었죠. 그럼 뭐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기서 만약 물렸다고 칠게요. 저 같으면 여기에서 잘라버립니다. 손절해버립니다. 약간 손해겠죠.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자르는 거라니까요. 딱 보면 견적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진짜 음봉이라고. 거래가 많아요. 바로 밑으로 밀어버렸거든요. 이건 진짜 음봉이에요. 약간 메꿔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건 진짜 음봉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거래가 많이 나올 때는 단순해요. 거래가 막 나온다 그러면 일단 단기로 하셨을 때는 매도를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어지간하면 좀 파시면 돼요.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단순화시켰는데 어지간하면 파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선생님 난 팔기 싫어요. 난 임종석 씨가 난 뭐라도 할 것 같아서 뭐 나도 그냥 성이 똑같은 임씨다. 예를 들게요. 그냥 임씨다. 난 그냥 들고 가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은 성씨라고 들고 가는 분도 있거든요. 종신이라고 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니까. 뭐 그런 이유로 들고 가고 싶다. 그러시면 참으셔야죠. 그건 수익 중기니까 그건 빼고. 그죠? 단기로 봤을 때는 매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써이전자를 갖고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 저는 들고 가고 싶어요. 자, 써이전자를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죠? 이날 그랬잖아요. 사서 그러니까 써이전자인데 써이전자를 내가 들고 있었는데 이게 안철수 씨가 제가 들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실제로 현재 들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추천한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갖고 계셨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급등을 해요. 그러면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차트를 보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날 이 종목들이 급등하겠죠. 우두머리는 뻔해요. 안랩이랑 써이전자예요. 항상 그랬어요. 최근 5년 동안 크게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둘 중에 누가 세냐? 써이전자가 더 세요. 항상 그래요. 나중에 바뀌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써이전자가 아침에 붕 뜨겠네 생각이 들죠? 차트를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딱 시작하니까 막 가요. 급등을 하는데 아까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한가를 가면 대충 여기쯤일 것 같은데 상한가를 유지하는 게 힘들겠죠. 왜냐하면 전고점이니까. 여기는 한 번도 내꾼 적이 없고 매물대 저항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일 거고, 그렇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상한가를 가기도 힘들겠지만 설령 상한가 들어가도 거래량이 상한가 들어가도 유지가 잘 안 되겠네. 그럼 어때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매 홀딩보다는 매도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아침에 딱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시작하더니 막 솟구치면서 막 동네방네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죠? 주식하는 분들 중에 이제 안철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몰려드는 거죠. 같이 한번 수익 내보자고. 세력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저분해지겠죠? 세력이 어지간하면 오늘 상한가를 안 만들어주겠죠? 대충 논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 보기 전에도 일단 매도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매도하는 게 낫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아침에 딱 거래량을 보니까 어때요? 아침부터 솟구치거든요. 이날 터진 거래량이 대충 4천만 주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 최소 얼마 나왔겠어요? 최소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이상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뭐 확인해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날 하루 종일 4천만 주 나왔으면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최소한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나왔을 겁니다. 그럼 아침에 딱 그 거래량만 봐도 대량 거래량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상한가 갈 가능성 적고, 그죠? 네. 그리고 하나 더 그때 더 얘기했었죠. 세력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세력이 준비 없이 그냥 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가 갈 가능성이 현재 떨어진다.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로 생각하시면, 아니면 내가 현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거 파는 거다. 근데 수익 준비로 들고 가실 거면 가져가도 된다. 왜요? 어차피 야권 단일화를 할 거기 때문에, 단일화죠. 야권 단일화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래저래 말이 나오고 싸울 거다. 그러면 테마주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단기로 보면 파는 거다. 근데 거래가 섰어요, 안 섰어요? 거래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파는 게 상책인 거예요. 아침에 팔까요, 말까요? 팔까요, 말까요? 파시는 게 어떻게 했어요? 그럼 또 물어봐요. 그럼 어디에 걸어놓을까요? 뭘 걸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슥 네, 이렇게 그냥 쳐버리면 돼요. 그냥 식사하실 때 딱 밥을 딱 드시면서 내가 이거를 5번 씹을까, 10번 씹을까, 20번 씹을까, 왼쪽으로 씹을까, 오른쪽으로 씹을까, 왼쪽에서 씹다 이쪽으로 넘길 때 어떻게 할까, 뭐 그거 계산하고 사십니까? 그냥 삼키죠. 일단 입에 넣고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르라고. 그냥 단기 매매는 생각을 오래 하면 안 돼요. 그건 단기가 아니에요. 노가다지. 그렇죠? 노가다. 딱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느낌이 와요. 딱 보는 순간 그때 이미 손이 나가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단기 매매는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쳐요.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에다가 밥 넣는데 그거를 어떻게 씹을지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비유를 굳이 들자면 당뇨병이신 분들은 이제 뭐 잡곡밥에 현미를 입에 이제 넣으시고, 그죠? 드실 때 오랫동안 씹어야지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그거는 병이 있을 때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슥.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단기 매매할 때 거래량 같은 거 확인하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윙 중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요.